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는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신지 듣는 시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항상 파생 시장과 연계해서 시장을 매도자의 시각으로 좀 분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외국인 통합계좌가 거래 가능한 이유로 외국인들이 3조 정도 매수를 할 때는 차익 거래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차익 거래는 롱숏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그림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IBKR 들어와서 외국인이 그날 삼성전자 3조 산 거 나는 차익 거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증권 사신 분들은 잘못하면 당하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매도 증권주 갖고 계신 매도하고 미래에셋증권도 8만 5천 원대 매도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한번 실제 일주일 지나서 한번 보시죠. 이때가 미래에셋증권, 그러니까 삼성증권이 그날 5월 6일입니다. 17만 원 찍고 어떻게 됩니까? 이때 고점 잡으신 분들은 좀 고생하실 거예요. 이거 빠져나오는 방법은 11만 원대 한 번 더 사셔갖고 또 14만 원은 줄 것 같거든요. 이때 한번 트레이딩 하면서 같이 평잔 조절해서 나오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증권주는 저는 미래에셋증권만 하루에서 3일치기 트레이딩만 하겠습니다. 그것도 마치 ETF를 요새 그 고액구자자들이 1억에서 10억을 하루반질이 단타만 해요. 그게 아주 극심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SK하이닉스 하신 분들은 오늘 바로 팔아요. 하루 만에. 하루 이틀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매가 극심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7만 원 아래만 오면 박앤세일로 사셔갖고요. 8만 원과 9만 원 사이 오면은 이것만 잘 매매해도 웬만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익률보다는 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차익 거래가 왜 나오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요새 느끼잖아요. 200~300포인트가 순식간에 급락했다 급등하는 게 뭐라고 그럴까요? 8천과 7천 사이에서 수없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변동성에 꼬리 변동성이 극심해지니까 지금 파생시장에서 제가 26년 차인데 이런 장 처음 봐요. 한 개 아깝고 네. 50에서 100이 나와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미친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50에서 100이 무슨 문제냐 그러는데 한 계약이 사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새 1200 수준이니까 25원 거의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 에너지가 거기에 0.8%만 내 돈이니까 100포인트도 먹을 수 있는 장이거든 50에서. 그러면 이 변동성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른 시가상위 종목들이 땡길 때는 롱 떨어질 땐 숏을 거리는 무기, 그러니까 매도자의 시각으로 이게 EPS니 주당 퍼가 어떠니 싸게 어떻게 분석을 안 해요. 롱숏에 이용당하니까 매일매일 이벤트 드라이브로 오늘은 저는 9시 반이 디데이예요. 오늘 어저께 PPI, CPI로 해갖고 급락파동, 그 다음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급락하면서 변동 줘서 오늘 아침까지 급락했거든요. 그러다가 돌아서니까 지금 시간에서 마이크론 급등하고 그러면 9시 반까지는 좀 미국 시장 급등할 거니까 그때까지 땡겼다가 9시 반 기준으로 또 엎어치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PPI. CPI보다는 좀 PPI가 더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9시 반까지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10시 반에 상장 시가될 때 이 가격을 잘 보세요. 810불과 820불이 꼬리 달리면서 저항이 되면 갖다 예를 들어서 내일은 또 오늘 올라간 거 그대로 엎어치기 들어갈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보시면서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까 그것만 추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지수 접근하고 롱숏 접근하신 분들은 그런 수익을 내실 때 아주 타이밍 잡는데 효과적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타 트레이딩이 저는 그 뭐라 그럴까 거시 변수나 이벤트로 수없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짜드립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간 시장도 그렇고 야간 시장도 그렇고 이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요. 파생 변동성 역시 굉장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라고 보십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치는. 그러니까 뭐 누구는 만 간다 그러는데 진짜 만 갈지. 그다음에 또 지금 상태에서 이게 유지가 될지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금액을 크게 하고 짧게 매매하는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상식적으로 네.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10억 이상 우리 지금 전체 5천만 인구에서 투자 지금 많이 늘어갔고 1,450만 구자가 있답니다. 10억 이상 있는 구자 비중이 얼마일까요? 전체 구자에. 전체 구자에 예, 상식적으로 10억 이상. 상식적으로 예, 느낌이 한 5%? 2%도 안 됩니다. 2%도 안 된가요? 예. 그러니까 1,450만에 15만 구자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50%가 평단이 얼마일까요? 전체 구자에 50%. 1,000만 원? 비슷하네요. 1,000에서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는 들어왔는데 네. 대부분도 3천만 원 미만이 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돈 갖고 투자하려니까 이 포모가 더 극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100억 이상은 얼마일까요? 한 0.1% 정도 되나요? 0.2%입니다. 한 15,000계좌, 그 고액자산 계좌, 이거 확보하느라고 증권 그 VIP 때문에 아주 눈에 뻘겋습니다. 네. 근데 이 100억 구자의 요새 특징이 ETF나 만약에 그 트레이딩 할 때, 4, 50% 현차 갖고서 오늘 같은 날은 예를 들어서 SK인 들어갔다 오늘 바로 때려버립니다. ETF 들어가 갖고 하루나 이틀 치기를 해버립니다. 이런 매매가 극심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고액자산가들 중에서도 롱으로 해서 추세 매매보다는 트레이딩 매매를 또 극심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때는 이걸 끌고 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끌어서 추세로 뭐 말은 뭐 만스탁 간다 뭐 여러 가지 얘기지만 고액자산가나 이런 그 좀 부티크나 이런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발상 전략에 지금 편하게 매매하는 우리가 농담 삼아서 네이버니 카카오니 요새 뭐 삼성 에피솔린 이런 것들은 떨어질 때만 사서 묻어서 끌게 가지만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니 이제는 현대차들이 그래요. 이런 것들 관련된 거는 떨어지다서 어떤 때는 5% 7% 뛰게 하면서 매매하는 게 시장의 에너지를 더 극대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소액구자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이게 쫙 몰리니까 이게 이제 진짜인가 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외국인이 팔아도 이 부분의 에너지가 확산돼 갖고 뭔가 이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이긴다라고 착각하시는데 회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실전에서는 참고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파생 변동성이 제가 이런 거의 50포인트가 수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만들면서 지금 일주일 기준으로 우리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를 산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요? 네. 여기 수치 보시면 10조를 사줍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네. 이거를 여기 5월 6일부터 하루 3조 땡겨놓고 외국인은 10조를 그대로 때려 먹습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6일까지는 사주다가 10조를 때리고 이거를 우리 용감한 개인 투자자들이 10조를 사줍니다. 평균 단가가 160만 원에서 거의 200만 원 사이에서 다 사주고 계십니다. 이게 나는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이 수익을 얼마를 볼까라는 게 저는 앞으로 3개월 평단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실 걸래요. 대표님 오늘 하루만 SK하이닉스가 장중에 장 초반에 한 2%대 조정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7.68% 올랐거든요. 오늘 그래서 하루 동안만 10%? 거의 10% 올랐는데요. 예, 그러니까 고액자산이 그냥 오늘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내일 연속성으로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만약에 9시 반에 PPI가 하면 그때까지 땡겼다가 야간 시장에 50에서 70포인트 빼버리면 아침에 또 오늘 따라간 190만 원짜리는 또 180만 원 보시는 꼴이 되거든요. 오히려 사실 때는 고점에서 10%나 15% 빠질 때나 들어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올려놓고 팔아먹는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꼭대기에서 따라가지는 마세요. 저점에서 10% 올라갔는데 더 가겠지 하고 따라가는 매매는 파생 그 차익거래 그 큰 손들이나 네. 외국인들 그 헤지 펀드들한테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한번 보시죠. 파생시장에서 제가 5월 7일 주간입니다. 네. 이때가 갖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 고점에서 한 2, 3% 빠졌을 때 이런 꼴이 나오는 겁니다. 60포인트 뺐다가 45포인트. 한번 순식간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야간에 30포인트 뺐다가 보합인데 그 다음날 이렇게 급등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날이 금요일 밤에 다이나믹합니다. 이날 마이크론이 하루 15% 올라가면서 급등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와 이제 8천 넘어간다 신나지 않았습니까? 이날만 이 갖다 예를 들어서 저점 대비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줬습니다. 거의 50포인트 이상. 네. 그래서 야 이제 8천 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날아간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올려놓고 크게 수익이 안 나요. 그러면서 파생에서 어떤 짓을 했냐면 양 가두리 쳐서 다 휴지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파생 매매 안 하면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급등시켜 놓고 윗상단이 8천 넘어가니까 콜이 프리미엄이 왕창 붙겠지 않습니까? 그 매도세는 프리미엄 비싼 걸 매도 쳐갖고 휴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뭐 갖고 이용하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금만 2, 3만 원 변동 갖고 이 짓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저는 선물 옛날에는 옵션 양매수를 계속 걸었는데 이제는 옵션 매매보다는 선물 갖고 한 개 갖고 내지 두 개 갖고 샀다 팔았다 평단 조절만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100포인트가 나와요. 이게 이 100포인트가 한 개 갖고 나온다는 얘기는 갖다 예를 들어서 미친 변동성에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파생 매매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루에 50에서 100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거 비정상적 시장입니다. 차익 거래가 준동하는 그러니까 오를 때는 극단적으로 뭔가 흥분할 수가 있고 급락할 때는 공포에 쩌들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는 저는 7천과 8천을 어떤 때는 2, 3년에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변동성이라면. 그거를 어떤 이제는 거시 변수 갖고 이용하거나 이제 내일 이제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나오는 빅데이터 갖고도 이용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워딩 갖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 지수는 500이 기본이다. 그러면 500 빠질 때 대형주 사라. 오를 때는 팔아라. 네. 이 원칙만 잘 지키셔도 5월달, 6월달을 잘 슬기롭게 이겨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주간 시장도 그렇고 야간 시장을 봤을 때도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좀 그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내릴 때는 샀다가 오를 때는 파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지금 고액 자산가들이나 부티크들이나 자산 운용사들, 헤지펀드들이 좋은 얘기는 막 떠들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가장 강한 게 저는 SK하이닉스 말고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그룹. 예, 그거 왜 강한지 아세요? 말씀하셨던 로봇 이슈가 좀 붙은 거 아니에요? 로봇 이슈지만 네. 결정적인 거는 KB 자산 운용 때문입니다. 그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어저께 네. 이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KB 자산운용에서 내놓은 ETF일까요? 라이즈 현대차 이름도 잘 졌어요. 라이즈 현대차 딱 고정시켜서 네. 피지컬 AI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저께 상장됐습니다.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넥스트는 피지컬 AI다 라는 종목들이 여기 모두 들어가 있는 걸까요? 예, 그래서 현대호텔법 이제 그만하십시오. 아, 대표님은 이렇게 ETF가 상장하는 시점을 고점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왜냐면 거죠? 이거 내부자로 벌써 3, 4개월 전에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차보다 제가 왜 현대 오토에버를 노래 불렀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대 오토에버를 35년 사시갖고 ETF 상장돼 갖고 그러면 그때 거기다 넘어버려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는 거기 들어오면 고액 이거 세일즈 막 할 테니까 이거 구입하겠다고 소액구입 막 넣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큰 그림으로 현대차 땡기고 순서로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 오토에버를 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도자의 시각이라고 보면 이거 파킹, 그러니까 제가 이런 농담 삼아 얘기잖아요. 그 여의도에 무빙이 있는데 딱 거기에 새로운 ETF가 생겨갖고 로봇 ETF 나왔다. 그거 꼭지다. 원자력 ETF 나왔다. 꼭지입니다. 전형적으로 그러면 요번에는 피지컬 AI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 70만 원. 저는 45만 원대 사갖고 한 60만 원이면 땡기죠 했더니 이게 10만 원을 더 땡겨요. 이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죠. 네. 이게 피지컬 AI의 구성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디 이 종목을 보시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레인보우, LG 이노텍, 현대오토에버, LG CNS, 두산 로보틱스 이 순으로 쫙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그 계산합니다. 현대오토에버 3월 말이 기준점이거든요. 이거 다 이게 구조 나와서 언제쯤 만들어 갖고 상장된다. 얘는 더블이 났습니다. 100%. 그래서 이제는 여기 방송 듣고 현대오토에버신 분은 이거 100% 파셔갖고요. 더 가는 건 남드세요 하시고 두산 요 밑에 두산 로보틱스나 네. 아니면 그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있습니다. 약간 그 로봇에서 그 피지컬 AI에서 밑에 단으로 가시든지 두산 로보틱스 아니면은 농기계 로봇도 있거든요. 이제 우크라이나 그 6월 달에 이제 푸틴 만나면 이제 그 얘기가 이슈화 될 테니까 한 달 후에 전진건설 로봇 가면 지금부터 현대 오토에버가 주는 수익률보다 훨씬 더 나지 않을까. 이런 전략 세우고요. 그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는 아직까지 좀 남았어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 저점에서 그 현대 오토에버가 더블 갈 동안 38% 정도 줬습니다. 그럼 얘가 더블 가려면 얘도 한 4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좀 여력은 남았는데 요거는 반은 팔고 24, 5만 원 오면 샀다가 38만 원, 40만 원 오면 마무리를 하시죠. 요렇게 요것도 이제 그 가격 수익률 게임을 좀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거의 지금 70만 원이 6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100만 원 떠들거든요, 지금. 그러면 뭐 100만 원 갈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60만 원 아래에서만 살랍니다. 55만 원 정도 오면. 그리고 지금부터 70만 원 가는 거는 남드세요 하고 여기서도 저는 현대 글로비스나 아니면 자동차 부품단들이 좀 있어요. HL 만도라든지 SA라든지 이게 피지컬 AI가 자율자동차나 다 소부장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단들이거든요. 부품단에서 종목 찾으시는 게 저는 이제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보다 상대 수익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쪽 피지컬 AI 갖고 계신 분은 아까 그 라이즈 ETF가 12,000원 깨면 안 됩니다. 12,000원에서 5%가 됐든 10%가 됐든 계속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계속 순환이 되고 지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앞으로는 잘 보시는 게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피지컬 AI를 넥스트 강세를 보일 업종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피지컬 AI가 가려면 현대차가 가야 된다라는 시각이셨잖아요. 그런데 ETF가 상장된 거를 시작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주는 그만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 방송 들으면 저는 항상 7, 8분 능선에 미리 팝니다. 대표님, 그 피지컬 AI가 함께 좀 엮여 있는 게 로봇인데 네. 중소형 로봇주 쪽으로는 아직 매기가 덜 간 듯 하거든요. 이쪽은 좀 어떻습니까? 여기도 잘 고르셔야 돼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제가 조선주 할 때 조선 대표되는 잠수함 군함 하나오션이나 이런 엔지니어 이런 거 팔고 삼성중업이나 SNC나 그 LNG선 관련된 거 한선 엔지니어링이나 이것만 선택 이게 같은 조선 기장이 혼합돼 있거든요.
이걸 구분을 못하는 분들은 내 거 조선주는 왜 안 갑니까? 라고 얘기되는데 로봇주도 그래요. 로봇주도 그 AI 중에 그 의료용 로봇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로봇주 중에 약간 자동차 쪽이 아닌 네. 그냥 그 AI 그 뭐랄까 소프트웨어 쪽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청소기 로봇이라든지 좀 뭐라 그럴까 가전제품 로봇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로봇주도 가만 보시면 반드시 피지컬 AI야 현대차나 이런 데에 엮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뉴로메카를 한 것도 이게 산업협동 로봇에 여러분들 뉴로메카 하면 그 시중에서 쉽게 접근하는 게 저기 뭐야 이런 거 보셨어요? 자동으로 커피 이렇게 해서 이만한 팔이 뭐 이렇게 해서 타주는 게 그게 뉴로메카 거거든요. 휴게소에 가면 한 대씩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바라는 거는 자동차 조립할 때 들어가는 게 진짜거든요. 그게 뉴로메카. 그러니까 뉴로메카는 지금 유무상증자 왜 하냐? 그거에 투자해갖고 이제는 운용 자금보다는 설비 투자하려고 그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새 그 피지컬 AI 쪽에서 이렇게 유상증자 짱돌 나오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는 다 피지컬 AI 앞으로 성장을 보고 하는 종목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거는 하자고요. 그런데 로봇인데 약간 그 다른 쪽 섹터 갖다 해서 청소기라든지 가전제품 로봇이라든지 의료용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소프트웨어예요. 그냥 그런 것들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거는 네. ETF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룹주에 속해 있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런 것들이 낫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에브리봇이나 요새 무슨 뭐 그 루닛이나 비노나 그 다음에 또 그 큐렉소나 이런 쪽 고용이나 이런 쪽은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로봇이라도 이걸 구분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투자자들한테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딱 찍어주잖아요. 아까 그 명단 한번 보시죠. 명단. 피지컬 AI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이거 제외하고 LG노텍제하고 현대오토 제외하고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LG CNS,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 여기 자동차 SL. 저는 여기 고용인들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HL만도 자동차 부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ETF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 거 때릴 때 밑에 거를 올려주죠. 네. 여러분들 어떤 그 ETF 펀드 매니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위에 똘 때려갖고 빌려다가 주거나 대차 매매용으로 주면서 밑에 거를 올립니다. 옛날 BBIG 할 때 카카오가 난리 쳤을 때 카카오가 1등이었어요. 그거 빌려주고 밑에 카카오 밑에 단에 게임즈를 1등 만들어 놓고 급등 요 운영을 여기서도 고려하시면 어떤 매매 스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차, 현대모비스, 오토에파라 갖고 두산 로보틱스나 로티즈 밑으로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로봇도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대표님, 3거래일 전에 상장한 로봇주가 하나 있는데 코스모 로보틱스라고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7배 주가가 올라와 있고 3연속 상한가를 기록 중인데 재활 로봇 전문 기업이에요.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투기적인 성격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그건 대대 잡고 하셔야죠. 저는 이제는 7배 갔다면 이제 10배 템버가 나오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갈대여서 선수형이고 지금 신규 들어가신 거는 전 옆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고요. 이런 것들은 들어가서 반토막도 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네. 오히려 내가 물렸어요. 반토막 됐을 때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있는 분들은 들어가는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딱 계속 상한가 칠 거다 하고 들어가다가 갑자기 짱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초보 투자자는 나는 내가 그릇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거는. 네. 그것만 이번 시장에 잘 그 제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따라가는 오늘도 상 쳤으면 내일도 상 치겠지. 그게 가장 위험한 시각 같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대표님의 의견을 먼저 여쭤봤습니다. 대표님,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해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마이크론의 변동성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관점이신데 모든 변동성의 에너지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변동성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이세요.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이제 마이크론이요. 저는 100불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고가 저가가. 어저께도 10% 빠졌다가 700불 근처까지 갔다가 770불 땡겨 놓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단가를 딱 정해 드릴게요. 네. 820불.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서 810불에서 15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706불에서 800불 때니까 이제 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9시 반에 PPI가 나오면 그거 엎어치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다시 820에서 750이나 700을 내일 아침에 보면 오늘 SK하이닉스 오늘 올린 거 그대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이 마이크론을 옆에 이제 3분목을 딱 보고 850, 850불씩 전 끊을래요. 네. 그래갖고 50불의 변동에 이것도 차익 거래가 빌려다가 때리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700과 850에 갇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1000도 볼 거다 떠들겠지만 이거 변동에 그리고 700을 깨면 이제 공포입니다. 그거는 이제는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700을 지지 못하면요.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오늘 저점이 178만 원이거든요. 이걸 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세상이 또 나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는 빅데이터에 뭔가 다른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그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은 820이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본장에 그 PPI가 나오고 나서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그 시간에서 마이크론이 숏이 걸리는지 추세가 유지되는지 그게 내일 시장을 결정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되는 거니까 같이 연관지어서 봐라라는 말씀이십니다. 대표님, 지금 시장을 보면 3대 7 감각으로 3이 오르면 7이 하락하는 그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외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에서 이 바이오 종목을 중심으로 언제쯤 상승세가 나올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뭐 현대차나 이런 현대오토에 우리가 설정해 드린 거 다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기 싫은 바이오 사십시오. 알테오젠 그다음에 녹십자. 이제 녹십자가 대량 거래가 들어오더라고요.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저는 7월 달이 저는 바이오의 시대라고 또 한번 미리 예언 아닌 선언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막 그냥 피지컬 AI하고 뭐 그냥 이 반도체는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오토모의 포모들 막 나오잖아요. 그냥 편하게 녹십자, 삼성 에피솔딩스 이런 것도 사놓고 얘가 또 난리 칠 때 그때 한번 파는 전략으로 한번 세워보시죠. 그래서 저는 7월 달은 바이오의 시대다라고 명명하고 그럼 그거를 누가 만들어줄까가 국가가 만들어줄까라고. 그러니까 끌개가 국가예요? 난 국가 같아요. 어떤 말씀이세요? 갖다 해서 그 국가 성장 펀드가 저는 바이오를 중심으로 뭔가 그때 네이버가 급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제가 3개월 코스로 지금 사는 SK 수익률보다 네이버 수익률이 지금 제 제자하고 내기를 점심 내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이 예를 들어서 190만 원 SK하이닉스 샀어요. 나는 20만 원 네이버 샀어요. 3개월 딱 해갖고 단추 눌러갖고 수익률이 준 게 100만 원 했지 식사 내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제가 졌는지 그걸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만큼 이 녹십자 그룹들 한번 보실래요? 녹십자 그룹. 그만큼 바이오주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네요, 대표님. 아니 국가 성장 펀드가 네. 지금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지금 코스닥 그냥 그 3대 7 시장이 원흉이 다 코스닥이에요. 지수라든지 그리고 지금 포모 현상이 아까 그 평균 거래가 3천만 원 이상인 투자자들 심리를 보면 나는 코스닥 샀는데 물려면 손절해 갖고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그 급한 매매가
코스닥을 더 망가뜨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보면 전체 상장에 올라가는 거 뭐 3, 400개, 떨어지는 거 1,400개. 계속 이런 거를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번 녹십자를 한번 보세요. 네. 녹십자에 최근에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이 거래량 보세요. 1년 만에 이런 거래량 처음 들어왔습니다. 뭔가 이슈가 있었나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슈보다는 네. 수급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같아서 초기 투자자가 들어왔다는 거라고 봅니다. 팔아먹을 때 아까 짱돌 나오게끔 이건 중소형주들은 뭐 매도 시각 보면은 때릴 때는 장대 음봉 나와서 이게 짱돌 패트 그래야 팔리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처음 들어오고 흔들어야 사져요. 물량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사보세요. 만주 사기도 힘들어요. 그럼 매도자의 큰 펀드가 어떤 걸 팔아갖고 펀드가 이걸 편입시키려고 그러면 누가 자전으로 물량을 주지 않는 한 초기에 몇십만 주, 몇백만 주 확보를 못해요. 그래서 일부러 좀 주가를 위쪽으로 당기는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게 초기 1차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녹십자 홀딩스가 그리고 반드시 윗골이 달려요. 네. 이런 것들을 1차 포착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나오기 전에 처음으로 먼저 간 게 있어요. 거버넌스 게임으로. 녹십자 웰빙입니다. 이것도 밑에다가 이게 잔잔하다가 거래량 된 거 보세요. 올려놓고 그대로 죽이잖아요.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를 제가 물량 늘리기 그러니까 제가 물량 늘리면 어느 정도 한 30에서 50% 올려놓고 내가 어느 정도 확보한 것 같고요. 그냥 때려버려요. 그러면 우수수수 나옵니다. 한 10% 20% 떨어뜨리기 이런 중소형주 쉬워요. 그럼 밑에다가 쫙 갈아놔요. 그럼 하루 종일 거기 쫙 털린 사람이 들어와요. 그럼 또 한 5% 10% 놓고 또 죽여버려요. 요렇게 10에서 20% 흔들어 버리면 한 10만 주는 모아요. 요런 패턴이 바닥권에서 물량을 확보하는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어느 정도 큰 뭐 100억이나 1000억 정도 운영하신 분들은 감이 잡힐 건데 소액 투자자는 그게 말이 되냐 근데 그렇게 운용해야 물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바이오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가려면 대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녹십자는 대장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알테오젠이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시가 그리고 녹십자도 보세요. 네.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새 제약주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7월 달은 이제 국민성장펀드의 바이오 시대가 7월에서 9월. 그러면 이게 급등하려면 그때쯤에 삼성전자 SNS가 급락해야 더 날아가요. 왜냐하면 그때 자금이 또 일로 꼬시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스킬을 발현하는지 정부 차원에서 어떤 로이 전략이 나오나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7월 달에 국민성장펀드에 그때 사진 찍은 거 보시면 박현주 회장님하고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 예, 네. 그 의미도 잘 체크하시고요. 선거 이후에는 주도주가 전 바뀐다라고 봅니다. 그게 난 바이오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수급 들어오는 거를 체크하시면서 대표님,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주들이 급락할 때 바이오주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주도주 가능하죠. 왜냐하면 네. 근데 급락할 때 급락의 진폭을 얼마 보십니까? 급락을 한 5% 정도로만 짧게 보세요. 예, 10%. 5에서 10%. 예, 5에서 10%. 그래서 대롱대롱 위에서 그러니까 지수로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죠. 어떤 그림이냐면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현대차 증권이었나? 코스피가 12,000포인트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JP모간에서는 10,000포인트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 뭔가 눈에 콕하고 그런 뉴스 나올 때가 우리가 이제 그 국민들 그 현혹시키는 리포트 만드는 거라고 보거든요. JP 모간이 망간다. 그 다음에 또 그 이제 그 2배짜리 막 나오게끔 만들고요. 근데 이 2배짜리에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윗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 변동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저는 이 녹색선 같이 7, 8, 9는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예를 들어서 좋게 8,000을 잡자고요. 그럼 밑에, 중간값을. 예, 그러면 1,000 빼요. 그럼 7,000. 그럼 위에 또 1,000 넉넉하게 올려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들 수익이 안 납니다. 그냥 들고만 계시는 거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아까 대로 고액자산가들이 고점에서 10에서 10% 할 때 들어가 갖고 하루치기나 3일치기나 이런 것만 트레이딩이 된다. 주도주는. 그러면 어떤 게 되냐? 그 사이에 이런 그림을 찾는 거예요. 바닥권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 이게 이제 알테오젠, 저는 이제 바이오가 녹십자, 이제 사기 싫은 거, 네이버. 이런 것들이 제가 현대 글로비스가 21만 원, 그 다음에 글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래 불렀던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그 바닥권 32만 3천, 지금 50만 원을 넘었거든요. 근데 아니 투자자는 그 50만 원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니 50만 원대 진짜 네. 포스코 홀딩스 50만 원 사셨어요. 네. 얼마 수익률 보시려고? 55만 원 가면 회피할 거예요. 10%. 그런데 45만 원도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이제 포스코 AC 다 털고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팔고 이거는 이제 한 석 달간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떠드는 것도 저는 AC 포스코 ETF는 이제 솔직히 이렇게 하면 마탱이 같다. 왜 마탱이 같냐? 돈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지금 그 제가 지금 흥행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가장 골치 아픈 게 하나그룹 ETF입니다. 안 들어와요. 플러스 ETF가 너무들 고액들의 성취감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이 있게 되면 자랑하는 ETF지, 신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이게 잘못하면 엮이게 될 수 있는 ETF가 플러스 ETF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그룹이 대부분들 다 구이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포스코 ETF는 당분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가려고 그러면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거 한번 보죠. 한 7,000원까지 조정하면 할래요. ETF가. 이번에 9,000원 찍었잖아요. 우리가 4,000원대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9,000원에서 한 2,000원과 1,500원 좀 빼면 할래요. 요거 빼는데 3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포스코, 일등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다들 이제 쇼 걸린다고요. 여기서는 저는 포스코 스텔레온만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이나.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는 45만 원과 42만 원. 여기 오면 하자고요. 여기 오면 매력 있어요. 근데 이 고점은 못 뚫는다. 그러니까 꼭 저거 같죠. 작년 11월 달에 하나오실이나 원전주 팔아. 그리고 고점에서 30% 빠지면 사서 직전 고점은 때려. 요거하고 비슷해요. 요게 3개월, 4개월 코스로 저는 포스코 그룹 ETF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건설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4월달 대비. 지금 의외로 건설주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만 원대 하지 말라고 했던 DLNC가 드디어 8만 원대에 옵니다. 장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은 잘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포스코 그룹 ETF보다 그냥 구리주나 아시죠? 굴이요. 네. 약간 뚱딴지 같지만 저는 내일 트럼프하고 투자 쪽에 이제 좀 눈여겨 보시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나는 내일 미중 정상회담. 안 나갔고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장 개발인데 뭐 시진핑 미쳤다고 개방하겠습니까? 그리고 둘이 휴전을 할 것 같아요. 미국과 이란이요. 예. 네. 아니 미국과 중국이. 그러니까 휴전을 했다는 거는 히토르 공격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란을 중재를 해주는 분위기로 나오면서 너는 네 선거까지 내치해라. 중국 지금 내부 사정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나 건설이나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중국이 다시 뭔가
구리 수요가 증가를 해야 돼요. 나는 그게 내일 이거 보세요. 벌써 구리가 5달러가 저항이었는데 5달러에서 이제 7, 그러니까 우리가 흥분하면 7달러 돌파할 때 흥분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가까이에서 중국이 이제 성장률 정책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든지 정책에서 성장을 할 때는 구리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내일이 그게 전개되냐. 그래서 흰도류하고 구리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할까요? 연관된 기업이요? 네. 풍산? 풍산 홀딩스를 하십시오. 이거는 풍산보다는 풍산 홀딩스 그리고 고려 아연. 고려 아연이 200만 원에서 지금 140만 원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단에 온 것 같고 고려 아연 보세요. 고점에서 제가 20%, 30%, 40% 빼봐요. 지금 30%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아연. 근데 구리 모멘텀. 그리고 중소형주에서는 2구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벌써 급등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려 아연하고 미국에는 얘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TMC 더 메탈스. 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 흰도류. 근데 흰도류는 우리나라 기업이 전에도 눈이 얘기하지만 세력주밖에 없어요. 유니언 머티리얼스. 이게 포스코 홀딩스 해야 되거든요. 가까이에서. 그런데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흰도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유니언 머티리얼스는 이런 것들 해갖고 이런 것들은 한 1,000에서 3,000만 원 정도 그 세력주 패턴이니까 전에 그 양자 컴퓨팅의 엑스게이트 하듯이 그 이런 종목을 잘 아시는 분들만 들어오시고요. 그 초보 투자자들이나 좀 자산가들은 그거는 안 하실 겁니다. 암만 얘기해도. 그러니까 고려아연이나 서학 투자자의 TMC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아니면 뭐 크리티컬 메탈스라도 메탈자 들어가는 거. 네. 그런 것도 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구리 수요를 늘릴 것이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미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구리 쪽이다, 흰토류 쪽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저는 휴전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뒤에서는 대판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피곤할 것 같아요. 휴전한다는 얘기는 이제 서로 내치의 정치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뭐 여러 가지 성장률이나 또 트럼프는 이제 선거 이겨야 되잖아요. 글로 집중하는 그런 사이클일 텐데 그런데 보이지 않게 싸우는 거는 대리전은 극심할 것 같아서 대만 이슈가 극단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남중국해. 그럼 우리나라, 일본은 끌려갈 것 같고요. 또 일자리 창출 넘버원이 이제 돈이 들어가는 게 또 5월 말에 확정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조선, 군함, 잠수함 이런 것도 하지 말 대신 LNG 하자 그래갖고 삼성, 중공. 그래서 오히려 전에 35,000원대 삼성전자 때릴 때 3만 원 초입 오면 다시 사겠습니다. 근데 오늘 왔어요. 3만 원. 또 LG ENS가 49,000원인데 4만 원 초입 와서는 다시 땡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선 엔지니어링은 오늘 상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18,000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그쪽은 벌써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루지애나 LNG가 될지 알래스카 LNG가 될지는 그쪽 투자는 이제 영수증이 발행을 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그 사인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 중국 만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싸우는 게 빨리 200억 불 내놓고 투자 니네 돈 도와서 저 하는 게 이게 순서가 정해질 것 같고요. 이게 원전주가 아니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대표님,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 해군이 한국 등 이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함정 모듈을 제작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신규 함정 건조 계획을 공개했다라고 하던데 이것도 호재로 함께 엮이는 걸까요? 아니 근데 실제 도장을 찍어줘야 돼. MOU예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은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군요. 아니 전에 얘기했잖아요. 타당성 검사 1년 걸린다고. 그게 나와야 돈이 꽂혀요. 지금 SMR 수조 두산 에너비트가 왜 빠질까요? 한전기수 제가 19만 원 때려갖고 20, 30 빠지기 우리나라 원전 미국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1년 후나 돼야 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돈이 꽂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위치에서는. 그게 LNG는 우리 돈 주고 우리 돈이 꽂혀요. 매출이. 네.
그런데 군함 잠수함은 안 꽂혀요. 원전도 안 꽂혀요. 안 꽂힙니다. 1년 동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전주 나는 그 뉴스가 우리 희망 고문 시키는 거예요. 아, 준대 좋대. 그런데 실제 돈은 안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지컬 AI에서 오히려 순환 테마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낫고 네. 원전주 보세요. 원전주 대장이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날아가야 되거든요. 한전 기술이나. 근데 최근에 원전주 그래프를 한번 제가 갖고 왔는데 두산 제가 에너빌리티. 전에 이거 펜타곤에서 이 뉴스가 우리는 이슈화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거 원전주하고 조선주 파는 기준이다 해갖고 잘 때린 것 같아요. 간단히 보세요. 원전입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일주일 전이에요. 13만 원 다 때리라고 그랬죠. 지금 이제 11만 원 봅니다. 이와 같은 장에. 이게 한 번 이런 데 걸리면요. 다시 13만 원 옵니다. 근데 돈의 효율성. 11만 원 정도 바닥 찍었다 다시 13만 원 오는데 3개월에서 5개월 걸리면 어떡해요? 작년 11월 달 조선주하고 똑같은 꼴이 나면 어떡해요? 장은 날아가는데 그때 팔아갖고 스페이스 X 사면 100%나 200% 먹었을 텐데 돈이 엮인다고요.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전기수 보세요. 전번 주에 에너지인데 이거 보세요. 15만 원 봅니다. 이게 간단히 해서 뉴스는 좋은 얘기 나오는데 펀드는 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목이 가까웠고 매물화되는 거는 오히려 고점에서 30% 정도 빠졌을 때나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지금 DLENC가 이제 서서히 들어오네요. 네. 10만 원에서 30% 빠지면은 한 7만 원 5천에서 8만 원 정도거든요. 지금 8만 원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8만 2, 3천 원. 네. 한번 7자 보면은 이제 DLENC는 사고 현대건설은 들어왔다고 봅니다. 15만 원. 네. 그래서 오히려 고점에서 30% 빠진 거나 대장주는 사시죠. 그러니까 조선주와 원전주는 들려오는 뉴스가 오히려 희망 고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지금 언급하신 건설주, 대표 건설주들이 최근 급락 중인데 지금 이제 매수 자리가 왔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서서히 들어오더라고요. 현대건설은 들어왔고 두산 DLENC는 한 8만 원 깨면 이제 들어온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노려보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LG그룹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LG전자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로봇 쪽 테마가 붙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그래서 LG그룹에서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LG 이노텍이 3월 저점 대비 200% 나갔습니다. 애플 한번 보시죠. 네. 24만 원짜리가 74만 원. 그러니까 LG 이노텍은 옆에도 가지 마 위치고요. 200% 이렇게 왔습니다. 대단하죠. 아유. 그리고 LG전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보지 마시고 흑자로 전환됐습니다가 10만 5천 원, 11만 원이에요. 지금 18만 원, 19만 원입니다. 벌써 한 달 만에 얘가 8, 90% 나왔습니다. 얘도 이제는 매도 위치지 매매하지 마 위치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네. 엔솔이 남았는데 이건 2차 전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는. 2차 전지는 한 바이오보다 늦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저는 아까 정반대의 LG생활건강 치 떠는 종목 화장품 네. 아니면 LG CNS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LG그룹에서는 이제 로보티즈 로보스타 아니면 LG CNS. 그게 이제 키 맞추기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도 제거법 LG 이노텍, LG전자는 제거. LG 에너지 솔루션은 바닥은 가까워지는데 시간 조선주하고 비슷해요. 타이밍을 한 2, 3개월 늦춰. 네. 대신 피지컬 AI의 데이터 센터 LG CNS나 로보스타 로보티즈는 지금도 조정 때는 매수. 이렇게 그 LG그룹에 관련된 것들은 구분해서 전략 짜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LG 생활건강까지 포함이네요, 대표님. 알겠습니다. 앞서 바이오주의 시대는 언제 오냐라는 질문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바이오주 다음은 또 2차 전지를 보고 계시네요, 대표님. 그래서 바이오가 저는 국민성장펀드가 이번 방향은 7월 이후지만 네. 언론은 저는 다음 주부터 저는 그쪽을 7월 초에 이 코스닥 동전주 정리해 버리고요. 네. 뭔가 이렇게 제도적인 정비 작업이 이제 7월 달에 시작한다 그러면 벌써 시작은 저는 5월 말이나 6월 달에 시작을 할 것 같고 그 기준점이 선거 끝나고 나서의 에너지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찬바람 불 때는 또 이슈들이 많아요. FDA 그때 이제 9, 10월 달에 또 이벤트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저는 대장을 알테오젠 봅니다. 지금 치 떨리는 종목 중에 또 하나지 않습니까? 알테오젠 역배열에 지금 보시면 요새는 조금 거래가 붙는데 전번에 한번 32만 원까지 퉁 빠질 때 손절해서 다른 거 손절하겠다고 하는 분들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아니 이걸 왜 여기 손절해? 오히려 사세요. 그리고 40만 원을 돌파할 때 시작일 텐데 이게 40만 원 넘어가려면 평균적으로 25%나 38%의 시가상위 종목의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펀드 ETF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장 펀드가 그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알테오전하고 뚱딴지 같이 네이버를 S축, Y축에 같이 놔요. 네. 그럼 완전히 치 떠는 두 가지 종목이 수급이 지금보다 3배에서 5배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20에서 30%짜리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눌렀다가 거래가 계속 증가하면 이제부터 상승 추세다. 마치 포스코 홀딩스가 32만 원에서 40만 원 넘을 때 힘들었는데 40만 원부터 치고 나갔듯이 이것도 40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저는 한 6, 7월 달에 우리는 보지 않을까. 그게 녹십자가 먼저 볼지 알테오젠이 먼저 볼지 한미아품이 먼저 볼지. 요새 한미아프도 수상한 물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이것도 시장 조사해 보면 일반 구자 아니에요. 한미아품을 뭔가 세팅하려고 하는 자산운용사 부티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미아품은 또 끌개를 먹는 뭔가 뭐죠? 살 빠지는 거. 경구용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고비 같이 우리 살 빼는 네. 그런 이벤트를 자꾸 여기다가 만들어 갖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아품이 될지 알테오젠이 될지 녹십자가 될지 여기서 이제 현대차나 현대오토바이 같은 선도주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7, 8월 달에 나오나 한번 볼게요. 그게 투자자들은 제일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은 떨어질 때마다 모으시면 다른 것보다 편하게 연말까지 장이 여기서 7천 깨고 6천 가도 오히려 그때 더 날아갈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오히려 큰 자산가들에게나 좀 적립식하실 때는 이런 것들 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를 시작으로 바이오주에 기대를 좀 걸어보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조 원 이상이 된 ETF가 100개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신호인가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게 그래서 너무 커진 거는 이제 안 들어와요. 아니면 이제 정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통폐합이라고 그럽니다. 네. 보이지 않게 ETF 정리 매매가 들어가요. 그게 이미 많이 간 거가 못 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 하나 플러스 ETF라도. 그래서 신규 ETF가 쌩쌩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이벤트에 끌개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방산이나 이런 게 지금 방산, 조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하나그룹이 물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3년 동안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줬어요. 네. 이게 이제 신규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